사유, 탄핵소추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배를 소추 사유로 적시하면서 1번 내란행위, 2번 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하 국회의 소추 사유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작년 12월 3일 저녁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비상계엄 관련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였을 뿐입니다.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내란 공모나 암묵적 동의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구인이 국회에서 본인과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만으로 암묵적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모 동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른바 안가 회동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작년 12월 4일 안가 회동이 내란의 후속 조치나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안가 모임은 시기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란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지시 혐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동부구치소 측이 모두 이러한 사실을 없었다고 밝혔고 청구인 주장의 근거가 된 JTBC 기사는 오보임이 명백히 밝혀져 종종 보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서에 1번 내란 행위라는 항목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모두 사실무근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2번 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재되어 있는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회에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친 자료 제출 요구에 피고인이 제출 거부를 하였는지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청구인 측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제한 법률의 내재적 한계나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 그 사정을 설명 자료로 만들어 의원들에게 설명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장시호 출정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탄핵소추 사유인 모해 위중교사 혐의와 무관한 장기간의 장시호 출정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성이 없고 당시 장시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의혹제기 행태에 비추어 사생활 침해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위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에까지 피청구인의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료 제출 의무도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제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장시호 출정 기록을 모두 제출하였고 현장 검증 시에 국회에 열람 조치를 취하는 등 국회 측의 요구에 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자료 제출에 일부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 사유를 자료로 만들어 국회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법무부 내부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각부, 기타 사법부를 비롯한 헌법기관 등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를 문제 삼아 피청구인의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 제출 요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5조는 자료 제출 요구서를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서는 모두 2024년 9월 24일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답변 기한을 3일 후인 9월 27일로 설정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요구임이 명확합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로 기밀성을 가지고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정도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자료도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도록 할 내용은 전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는 특수활동비의 10년간 내역을 집행자, 집행 내역, 상세 내역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 업무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 및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 소추권의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거부가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내재적 한계를 법무부 자체적으로 분석했고 그 보고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미답변 행위를 합리화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는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고 그 소추 의결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전제로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일 뿐 법무부 장관의 법률 분석 또는 보고서의 의원실 배포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의원실에 배포하는 행위가 어떻게 국회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태도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국회 본회의장 퇴장 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국회 요구 시 국무위원 출석 답변 의무를 규정한 헌법 62조 2항 위반이고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 제62조 2항은 그러나 국회의 출석 요구를 전제로 적용되는 헌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가 아닌 법률의 제2요구에 관한 설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회에 출석한 것이므로 헌법 제62조 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국회에 출석하여 출석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은 사실이 없어 답변 의무 위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무원의 성실 의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제2요구의 설명 과정 및 설명을 마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로부터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야유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일부 의원은 피청구인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과 위협으로부터 피난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습니다. 제2요구의 설명을 마친 국무위원이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모욕을 감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공공의 이익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장을 벗어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으며 국회 본회의장 퇴장 행위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떠한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조속히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셔 피청구인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